근데 이제 이런 그 값진 성과가 한편에선 있지만 아직도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을 비롯한 그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침체되고 교육이 부진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그 경제 여건도 이제 불확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의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그 우리 안보에도 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움이 없는 시절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항상 그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 온 것이 또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있고 이런 때일수록 단단히 우리가 그 중심을 잡고 어려운 여건을 어떤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발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와 닿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24개 과제들의 진짜 이렇게 효과를 보게 더 이렇게 막 박차를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먼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규제를 생각할 때, 어떤 정책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럴 때 딱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투자가 돼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뭐든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거는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투자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우선 접어야 돼요.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야 뭐 이렇게 사내 뭐 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안 쓰지, 그럴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은 이게 투자를 해서 보람이 있고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다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어거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아주 그냥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 개혁,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저성장 시대라고는 하지만 뭐가 지금 시대의 특징이냐 하면 신산업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ICT라든가 뭐 여러 가지 IoT, 뭐 빅데이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결합을 하고 거기다 문화적인 감각을 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태까지 없던 신산업들 또 복합 산업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에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탄이 없어도 또 그 석유가 없어도 우리가 ICT라는 어떤 기반이 강점이 있고 또 창의적인 인재들이 있고 또 그렇게 다 깔지 않았습니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창조 센터도 다 만들고 또 한류라는 그 어떤 문화적인 강점도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잘 엮어서 또 그 문화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그걸 잘 마음껏 엮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잘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걸 통해서 융복합 산업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 시대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올해 도입되는 그 지역별 규제 프리존 이것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각 지역에 2개씩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하나고. 그러면은 그 27개 지역 전략 산업이 꼽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그 변화에 우리가 그 속도로 뒤지지 않도록 네거티브
사후 규제 방식 도입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거티브 사후 규제라는 건 옛날부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해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시장에서 뭐를 원하는지, 이 신융복합 산업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지 그걸 어떻게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게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봐가면서 이거는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든지 이거는 꼭 규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따져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할 때는 이미 다른 나라나 그런 데서 다 시장 선점이 되고 이미 그거는 또 구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뒤따라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그냥 주저앉게 되고 많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거티브 사후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 필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무투회의에서 우선 전부 규제들은 물에다 빠뜨려 놓고 꼭 필요한 거면 걸러내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창조 경제가 우리 산업 전반에 자리를 잡고 또 문화 융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이렇게 앞장서서 열어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마다 이 정부의 역할, 이 민간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6.25 전쟁 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다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킬 때는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중화학공업 육성이다 뭐다 5개년 계획이다 해갖고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 경제를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달라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또 신융복합 산업들이 막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세계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이런 그 모든 것이 바뀐 시대에는 우리 마인드가 이제 자꾸 걱정이 돼서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거 사고 나지 않을까, 이거 규제 안 하면 또 이게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물가에 애 갖다 놓은 그 부모 심정으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규제하고 이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우리 공무원 정부는 규제부가 아니라 지원부다, 아주 이렇게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사고 치지 않겠어 하고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해주려면 어떤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까? 또 어떤 제도, 어떤 인프라가 지금 부족합니까? 그 세계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까? 아예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또 그 민간인이 그냥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민간들도 신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투자해서 해보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데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든지 좀 막아야지, 잘못하면 일 터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민간인을 대하면 그게 다 느껴져요. 그래서 거기서 민간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 하나라도 더 기업이 발전하고 더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고용할 수 있게, 더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할 때 민간인들도 우리 전부 용기를 내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서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키워주고, 그래서 그런 그 일로다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걸로 평가를 받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부 지금 뭐 마음을 잡숫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민간을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한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창업과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융복합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4대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올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 내야 하는 건데, 창조 경제, 이거 신산업 다 좋은데 이 노동, 교육, 금융, 공공 이 부분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 경제가 꽃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구조 개혁은 중요합니다. 지난 이제 하반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에 이르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개혁의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각오로 하여튼 국회 입법 또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 성과 연봉제 도입을 비롯해서 공공개혁 과제와 또 크라우드 펀딩, 또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같은 금융 개혁 과제들, 또 자유 학기제 전면 실시와 같은 교육 개혁, 이런 것도 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전부 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새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나이가 들어서 손자들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내가 이런 일을 해내서 지금 오늘의 한국이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다 바뀌고 있는 데거든요.